안녕하세요, 수구지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영상, 이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랑 웨딩홀 견적 그리고 계약서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웨딩홀 투어를 하러 가면 모든 웨딩홀에서 맨 처음에는 견적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웨딩홀은 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얼마다 뭐 이런 견적서가 있는데,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받은 견적서에서 그냥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을 명시하는 기재란과 서명을 할 수 있는 서명란, 그리고 신랑 신부의 신상이 들어가는 정보가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제가 어떤 홀에서 언제 식을 할 거고 어떤 선택사항들을 넣는지가 여기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계약서에는 위쪽에는 신랑 신부님들 신상이 써 있으니까 요거는 제 거거든요. 이렇게 접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뭐 식사 금액이라든지 지불 보증 인원, 그리고 뭐 대관이라든지 연출, 그리고 뭐 패키지 가격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에 관한 사항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신랑 신부 사인하는 서명란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5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관, 그리고 연출, 웨딩 패키지, 그리고 기타, 그리고 선택 항목,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견적서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견적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돼요. 식대하고 패키지하고 선택 항목 사항. 이건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웨딩홀 견적서 볼 때 일바로 가장 중요한 게 식사 보증 인원이에요. 식사 보증 인원이고, 보증 인원은 제가 한 홀은 기본이 200명이었고요. 이 식사 보증 인원이라는 거는 200명으로 정해졌다 하면은 밥을 130명만 먹어도 70명에 대한 걸 안 내는 게 아니라 200명에 대한 거를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전에 하객 수를 대충이라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객 수 파악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고요. 이게 식대 추가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돼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웨딩홀마다 예식하는 당일날 추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꼭 여쭤보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패키지 금액인데요. 제가 한 웨딩홀은 패키지 금액이 330만원부터 480만원까지 있었는데, 그 가격이 드레스 등급에 맞춰져 있었어요. 330만원, 360만원, 390만원 이렇게 어떤 드레스를 입느냐에 따라서 30만원씩 차이가 있는데, 390에서 갑자기 480으로 확 오르는 드레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드레스 셀렉 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셀렉한 날엔 480만원짜리도 입어봤는데, 뭐 신상이나 명품이라고 해서 비싼 축에 속하는 게 아니고, 명품 중에서도 좀 블링블링한 비즈가 많이 달려 있다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벨라인 드레스를 골라서 입었는데, 제 거는 2018년 신상이었고 저스틴 알렉산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360만원 패키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싸다고 명품이라고 해서 다 비싼 라인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잔금은 예식 끝나는 날 치르면 되는 거라서, 웨딩 패키지는 드레스, 가격은 써놓지 않고 드레스 셀렉 시에 결정.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 항목. 선택 항목은 이제 말 그대로 선택 옵션이라서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 품목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선택 항목은 이렇게 뭐 진행, 부대 사항이라든지 연출을 하거나 뭐 사중주 뭐 현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진행이랑 연주는 전부 뺐어요. 진행은 아는 지인분이 사회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례없는 사회지만 사회자는 지인분을 썼고, 연주 같은 경우에는 웨딩홀 담당자분이 어차피 음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사중주 현악으로 해서 뭐 그런 연주 같은 게 필요 없다 그래서 먼저 X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역 카페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뭐 웨딩홀 계약을 했다고 인증글을 올리면은 또 서비스 2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견적서 보면 웨딩 촬영 패키지라고 선택사항이 또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고 싶은 스튜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컨벤션 건물 자체에 있던 연계된 스튜디오에서는 촬영하지 않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패백은 패백수모라고 해서 이제 옆에서 절하고 옷 입고 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이제 이모님들한테 수고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지역별로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18년 12월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패백 수모비 5만원이었고요. 경남 창원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리고 요거 수모비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금액을 할 때 시 끝나고 같이 계산하는 데가 있고 패백 수모 봉투를 해서 따로 수모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홀도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하신 웨딩홀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계약서하고 견적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계약서를 딱 작성을 하고 나면 웨딩홀에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주게 돼요. 자, 여기 일정을 보면 D-100일 작전이라고 해서 웨딩홀 계약부터 예식 마무리까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2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물예단 여기 X 쳐놓은 거 있죠. 저는 주고받기 없이 예물예단 안 하고 오빠랑 반지만 서로 주고받기로 했기 때문에 X 표시를 해놨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상견례를 6, 7개월 전에 해서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면 딱 들어맞는다고 했던 게 체크리스트에도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6, 7개월 전에는 이제 결혼 날짜나 홀 계약 그리고 허니문 예약을 하시고 4개월 전에는 웨딩 촬영이랑 본식 스냅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웨딩 촬영이라 하면은 결혼식 전에 하는 촬영이고 본식 스냅이라 하면은 본식 날, 예식 날에 이렇게 카메라를 가져오셔서 따로 찍어주는 작가분을 섭외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본식 스냅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전에는 한복 맞춤하고 예물 예단을 상의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물 예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2개월 전에는 예물 예단을 구입하는 시기라고 해요. 자, 그리고 D-50일에는 종이 청첩장 주문하고 모바일 청첩장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웨딩 촬영을 제가 3, 4개월 전에 하라는 이유가 나와요. 수정본 사진이 조금 늦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 수 있는 수정본을 받으려면 웨딩 촬영을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딱 3개월 전에 했는데 조금 빠듯하지만 다 일정에 맞춰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D-40일에는 종이 청첩장하고 우편 발송. 그리고 한 달 전이죠. D-30일 전에는 1차로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면 돼요. 그리고 본식 드레스 셀렉을 하게 되는데 드레스 셀렉은 이제 미리 어떤 라인이 입고 싶은지 정해놓고 가시면 좋아요. 넥라인은 V로 할 건지 U로 할 건지, 치마 라인은 벨 라인인지 머메이드인지 이런 거 이제 결정해서 가시면 되고 제가 모바일 청첩장을 30일 전에 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이르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30일 전에는 모바일 청첩장을 전달을 해야 그 날짜에 약속을 잡지 못하게 잡아두는 효과가 있고 저는 좀 특이하게 2차로 초대 영상을 뿌렸어요. 근데 초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청첩장을 제작을 하게 되면 무료로 만들어 줍니다. 요즘 한 40초에서 50초가량 되는 짧은 뮤비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한 달 전에 모바일 청첩장 뿌리고 그리고 2주나 열흘 전에 딱 초대 영상 한번 뿌리면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D-14일 식사 인원 최종 체크하고 예식 시나리오 점검인데요. 이게 줄에 있는 예식을 할 건지 줄에 없는 예식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 점검을 하는 게 이제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잘 맞춰서 최종적으로 보증 인원이라든지 사회자, 축가는 몇 곡 할 건지, 줄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제 결정을 하셔서 최종 점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7일, 본식 드디어 일주일 전이죠. 요거는 요때는 예식장에 미리 오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식장에 가서 내가 하는 홀에서 홀 최종 체크를 합니다.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어머님들 등장하시는 화촉점화부터 신랑 신부 퇴장하는 행진곡까지 음악하고 각 조명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뭐 신부 입장곡이나 행진곡 같은 거 바꾸시는 분들은 음향 체크 조금 꼼꼼히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부 입장곡을 바꿨어요. 홀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거 말고. 그래서 아주 꼼꼼히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견적서하고 계약서 그리고 웨딩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 영상은 웨딩 촬영 스튜디오하고 웨딩 촬영 시에 뭐 알아야 될 것들, 팁 같은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게요.